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원큐패스 관광통역 안내사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저는 알고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할까요? 수업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하는 명칭은요, 2004년부터 바로 만들어졌어요. 정식 명칭은 바로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길, 바로 무엇만을 위하여 관광통역 안내사 전문적으로 합격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배출을 했는데 다 저를 믿고 아주 잘 따라와서 훌륭한 그러한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직업인지,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를,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시험은요, 크게 필기시험과 그리고 면접시험 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거의 이제 7월 말에 접수가 시작되어서 9월 초에 시험을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을 딱 보잖아요. 토요일 날 시험 봐요, 무조건.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2시에 정답지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그 시험지에다가 답을 체크해야 돼요. 시험지를 가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시에 그거를 확인해 보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빨리 바로 원큐패스 면접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면접은 이제 11월 22일 그 루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바로 2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튼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되고요. 만약에 면접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죠? 바로 패자 부활전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더 면접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자, 출제를 보게 되면요, 일단 필기시험에 대한 거예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교시에 50문제, 바로 국사 25, 그 다음에 자원 25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꼭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시간 오버되면 시험지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랑 관광학 개론이 각각 25문제씩 50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50분 안에 이제 풀어야 돼요. 배점을 보게 되면요, 각각 25문제지만 다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요. 2배. 그래서 국사는 25문제에 200점 만점, 자원, 개론, 법규는 바로 25문제 만점, 5문제에 100점 만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머지 과목들은 한 문제당 4점. 그리고 국사는 한 문제당 8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점 500점 중에 바로 평균 60점, 그러니까 5, 6에 30, 즉 300점 이상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400점, 500점 가까이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 25문제에서 바로 몇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10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과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걸려가지고 자동 불합격이 됩니다. 25문제, 9문제 맞췄어. 눈물 나는 거죠.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내가 합격인데. 자, 바로 아무튼 이러한 정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어학 기준은 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어학시험 면제 기준이 있는데요. 외국 바로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유학을 갔다거나 그와 같은 것들을 공증을 하게 되면 어학시험은 이제 면제시켜주고요. 필기시험 면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필기시험 면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거냐면 관광학과를 나오면, 관광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면 바로 법규랑 개론을 면제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이 협회에 들어가셔서 바로 실무교육 접수처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요. 거기 클릭을 하게 되면 시험 일정이 떠요. 그때 접수를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으면 돼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역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각각 평균 60점 이상, 그다음에 이제 과락이 40점 이상 40점 이상 맞히지 못하면 과락으로 이제 두 과목 면제가 취소되죠.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필기에 면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의외로 이 필기 면제 요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쪽에 한번 가가지고 아 이러한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면접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관을 측정하는 애국심을 측정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고요. 주로 이제 태극기, 뭐 무궁화 이러한 것을 묻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태도 점수예요. 그 사람의 자질과 적성, 소양 이러한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현장 대처법이에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한 순발력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원큐패스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수업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아주 풍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시험 일정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광통역안내사 현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참 관광 객들이 많이 오는데 아쉽게도 자, 바로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바로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중국 관광객 빼놓고는 모든 언어권이 전부 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이 바로 베트남이에요. 또한 베트남 바캉서 신드롬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핫한 지역이 바로 이제 베트남이다. 요 정도 이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관광통역안내사는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정 월급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기의 스킬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월 2천, 3천까지도 벌 수 있고 덜 버는 사람들은 한 3, 400 벌어가고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커요. 바로 수입 체계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판매 수수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팁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적으로 이제 주는 그러한 언어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관광통역안내사의 수입 체계 고정급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위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관광통역안내사가 되었어요. 그것이 영어권이든 아니면 무슨 뭐 중국어권이든 일어권이든 간에 동남아권이든 간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그 외국 관광객들이 가는 주요 루트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여행사들마다 루트를 다 보고 베껴요. 그러한 성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획일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지 요것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일단 나중에 이제 그 면접 시험까지 합격해가지고 필드에 나갈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거기 가서 이쪽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쪽 지역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세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남들보다 어때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요. 자, 서울 경기권은 주로 어디를 가느냐? 바로 우리 4대 궁이에요. 경희궁 빼고 4대 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는 것은 경복궁이에요. 여러분들 왜 창덕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창덕궁은 안 가고 어때요? 경복궁을 갈까요? 그래도 경복궁은 우리 조선의 정궁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남산타워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촌 한옥마을도 많이 가요. 북촌 한옥마을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사를 다녀오셔야 돼요. 어느 팀이나 다 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명동,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는 수원 화성, 그리고 이제 바로 용인 많이 가요. 에버랜드, 민속촌 이런 쪽에 많이 가고요. 경기도에서 아마 가장 많이 가는 거 바로 여기 파주일 거예요. 바로 도라산 전망대, 그 다음에 제3땅굴 이런 곳 있죠. 그 다음에 판문점. 바로 이러한 쪽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답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원권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바로 춘천 남이섬이에요. 춘천 남이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겨울철에 대만 팀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는지 아세요? 스키 타러 와요. 거기는 눈 구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강원권에서는 주로 스키장, 겨울철에 그 중에서도 비발디 파크 아니면 원주의 한솔 오크밸리 그쪽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키 용품 대여하는 그러한 절차 같은 것은 머리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대구 경북권에서 가장 많이 가는 것은 경주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경주 대릉원 쪽하고 천마총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이쪽을 제일 많이 가고요. 대구도 많이 갑니다. 대구 서문시장도 많이 가고요. 이쪽이 있어요. 부산, 경남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은 태종대, 그다음에 용궁사, 누리마루,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자갈치 시장, 그다음에 해운대. 그쪽은 무조건 가니까 무조건 5개 중에 한 군데는 무조건 가니까 그쪽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 그러한 것들을 갖추어 두시고요. 통영 거제 쪽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거제 바람의 언덕. 그래서 바람의 언덕 이게 뭐지? 하시는 분은 바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바람의 언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희 관광자원 해설 수업을 통해서 태종대가 어떠한 것인지 그다음에 바람의 언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돼요. 제주권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는 그러한 곳이고, 자 용두암, 그다음에 만장굴, 성읍 민속마을, 외돌개, 중문 관광단지, 용머리해안, 삼방산,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공원,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무슨 유리의 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위주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원큐 패스 관광통역 안내사, 특히 관광자원 해설 수업에서는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더 보충을 하게 되면 현장 필드에 나가도 전혀 어때요? 꿀림 없이, 막힘 없이 멋진 해설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로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남들이 알려주는 아주 자그마한 팁,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